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2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쉬워지고 있죠. 점점 쉬워진다는 게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만큼 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봤던 문제니까 그 앞에선 틀렸어도 지금은 안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려웠던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해요. 좀 어려웠다기보단 좀 가져가야 될 문제. 문제 1번이 좀 그랬고, 문제 5번이 그랬고, 문제 9번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좀 다 좋았던 것 같거든요. 1번, 그리고 5번, 9번 문제 해당 선지는 여러분들이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문제 1번 좀 까다로웠어요. 주택건설촉진법 위임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비 지급 기준이래요. 이게 해당 법률에 위임받은 고시거든요. 제가 보기 이건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앞으로 이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라라고 주택법이 시행됐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는 뭐로 정해야 돼요? 건설교통부령이라는 부령으로 정하라는 얘기죠. 부령으로 정하기 전에 해당 고시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부령으로 정하라고 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령이 아닌 고시 형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과거에는 법령 보충적인 행정 규칙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냥 통상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동그라미 2번.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어때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요. 법률이 입법사항을 위임할 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 명령 형식이 아니라 행정규칙이 위임하더라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게 뭐 75조와 95조 얘기하는 거죠. 75조는요.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 95조는 법률이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거든요. 이게 때려 죽여도 시행령 시행규칙에만 위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75조와 95조는 무엇에 불과하다? 열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동그라미 2번과 같은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규칙에도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이게 뭐 여러분?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시행을 이용 형태죠. 그럼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더라도 시행령은 법규성이 있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뒤에 보니까 법원을 구속한 효력이 없대. 잘 읽어보시라고. 이런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예시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위임에 따른 무슨 뜻이요?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라는 거는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이죠. 예시적 사항에 불과한 걸 고시에서 규정했다. 그럼 그 예시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엇에 불과하니까 열거가 아니라 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1번 문제 괜찮았죠. 1번 문제가 몇 회차 출처가 어디였더라? 92회차 문제 1번 문제가 보니까 2022년도 경찰 간부 문제였습니다. 경찰 간부가 뭐 약간 살짝 미스가 나는 문제가 있긴 해도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이 쉬웠죠, 여러분. 취소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이 은폐에 의한 신청이 사실이 은폐 이거 사위라고 부르는 거죠. 사위 써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기 혹은 위기란 얘기죠. 이런 경우라면 보호 가치가 없죠. 따라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선행 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우리가 이거 쟁송 취소라고 부르는 거죠. 쟁송 취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은 행정청을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무슨 뜻이요? 2번 동그라미 2번 정리하면요. 쟁송 취소 진행 중에도 뭐가 가능하다?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배하여 이루어진 천합처분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죠.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에 해석의 다툼이었지. 언더를 쳐보자고요. 행정청이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잘못 해석했다고 할지라도 이때 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사유는 아니고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그리고 처분이 취소가 되었어.
그럼 국가배상 책임이 항상 인정될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모두 부정되겠습니까? 고의과실도 부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3번이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공통수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확인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준부 또는 정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죠. 앞단은 맞고 뒷단 틀렸죠. 각종 증명서 발급은 확인이 아니라 공증이에요. 동그라미 2번.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한 행위로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앞단은 뭡니까? 공증에 대한 내용 맞죠. 앞단 맞죠. 뒷부분 발명특허는 여러분 뭐예요? 확인이에요. 얘기했잖아. 이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다니까. 의문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 얘기하는 거죠. 출원이라는 게 신청했다는 뜻이 아니라 특허 출원을 받아줬다는 뜻이잖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특허 출원 받아주는 거는 발명 특허라고 부르는 거죠. 강학상 확인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3번이요.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행위 공증의 거부죠. 공증은 원래 처분성이 없지만 이때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원래 사용하려던 그러니까 계획한 용도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수리행위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존재하지 않는 기본행위에 대해서 수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도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행위가 무효면요. 수리 무효. 기본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인가도 무효가 되겠죠. 4번 행정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최하자죠.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해서 만약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요.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주최하자죠. 주최하자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 형량의 혜택. 이익형량이 고려대상에 포함시킬 사항을 노력했다. 형량의 흠결.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뭐 형량이죠? 그럼 형량하자로 위법하죠. 동그라미 3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며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죠.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럼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거부니까 거부 처분이죠. 동그라미 4번 비구속적인 행정기획이다. 그럼 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더라도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된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법령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될 수 있다. 이게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로 봐서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하겠다. 5번도 약간 어려웠죠.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인정보 열람 청구와 삭제 또는 정정 청구는 정보 주체가 직접 해야 되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안 된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가능하겠죠. 어떤 거 들 수 있을까? 연예인이란 말이야. 연예인 자기 흑역사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사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그럼 연예인들이 뭐 얘기해요?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지워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리인 쓰겠습니까? 매니저나 기획사를 통해서 하겠죠.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때 보유했었는데 그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언더는 조금? 그 정보를 더 이상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거 다른 말 바꾸면 뭐예요? 피해기하였다는 얘기죠. 그럼 피해기하면 더 이상 정보공개 청구에 실익이 없잖아. 이때 피해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상식이죠.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그 해당 회사가 하나은행 계좌가 있다. 계좌번호 알려줘야 돼요? 아니죠. 이건 법인 등의 영업사항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분 법안, 생판, 업사, 영특이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0이죠. 0. 동그라미 4번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정보공개법 9조 1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 여러분 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서 여기 말하는 법률에 의한 명령이 뭐예요? 법규 명령이죠.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규 명령일 것을 요구하는데 검찰보존 사무규칙이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부인됩니다.
6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단순한 부작위 의무 위반이래요. 그럼 뭐 맨 마지막에 대집행 대상이 못 되는 거죠. 그럼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환 규범을 통해서 부작위 의무로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바꿔야 되겠죠. 뭐야? 시정 명령.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 너 왜 그 부작위 의무 위반을 시정 명령을 통해서 자기 의무로 바꾸고 그럼에도 불이했다? 그러면 자기 의무 위반이니까 대집행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 퇴거죠. 아니 뭐 점프하셔 반출. 퇴거는 여러분 직접 강제 대상이고 반출은 대집행의 대상인데 사람 퇴거와 물건 반출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 퇴거가 중요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직접 강제의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네 번째로 자주 나왔던 거죠.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의 경우에는 성격이 뭐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제 대상이다. 동그라미 3번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이거 비례 원칙이죠. 비례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요. 행정기본법에도 들어갔어요. 행정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뭐예요? 원처제 공과강 수입이거든요. 그중에 행정강제. 행정강제 중에서 대집행 들어가 있는데 대집행의 경우에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을 요건이라고 행정기본법도 규정이 있다 그랬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6번에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해설을 보자고요. 6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거기 조문 박스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30조 1항 1호죠. 제가 언제나 쳤잖아요.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비례 원칙이 구체화된 규정이에요. 동그라미 4번.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 줄 중간 가니까 뭐랑 구별하래요? 행정벌과 구별된다. 두 가지 사유에서 구별돼요. 일단 첫 번째 보니까요.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 번만 가능한데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므로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부과할 수 있다. 비교해놨죠? 7번이요.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입법 예고는 원칙은 40일이고 자치법규는 20일이고 행정예고도 20일이죠. 추가로.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절차 진행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청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문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잖아. 그럼 현실로 의견 수렴이 안 되었어도 아니 현실로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해당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과 뭐 같은 맥락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침해적인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 그렇더라도 어때요?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당사자 불출석 이렇게 기재한 다음에 청문조서에 기재하고 청문 절차를 종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청문 불출석했네? 청문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고 물론 그 위법상의 정도는 취소사유입니다. 동그라미 4번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원래 과거에는요, 현장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의 이슈 때문에 현장 공청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는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모아놨죠? 모아놓은 거 여러분들 보세요. 자, 1호 보니까 그러니까 38조 2항 1호 보니까 생명신체 재산보호 등을 이유로 제38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코로나죠. 2호의 경우에는요. 개최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된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가 되지 못했다. 자꾸 누가 폭탄 설치 이런 경우. 3호 그 밖에 행정처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통상의 공청회, 현장 공청회에 가름하여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8번이요.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었어. 그쵸.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안 났다고 동그라미 1번 선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했다. 그럼 신분증 발급 업무와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외형 이론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았다면서 권한을 위탁 원들은 이건 여러분 해당 행정주체 이게 아마 화성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화성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주체에 해당합니다. 국지합 영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이 토지공사는 영조물 법인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영조물 법인으로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주체, 토지공사가 잘못했어. 그럼 토지공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려면 국지, 국가 혹은 지자체여야 되거든요. 한국토지공사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주체이다. 네. 동그라미 3번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고의는 아니고 과실이었죠.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해당 청구인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동그라미 4번. 어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이건 처분이 위법하다죠. 이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할 당시에 그 처분을 할 당시에 존재하던 법규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 법규의 근거 규정이 그러니까 법규가 위헌 결정 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위헌 결정 날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의과실이 없어요. 9번. 행정쟁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뭐가 있어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있죠. 행정심판법은요. 집행정지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임시처분도 있죠. 그런데요. 동그라미 1번. 심판법상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서 집행정지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중대한 손해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뭐가 더 까다로워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더 까다롭지. 중대한 손해는 중대하기만 하면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철거 집행과처럼 철거 집행의 경우에는 여러분 다시 회복에 복구가 안 되잖아. 그걸 각각 요건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이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실효적인 가구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집행정지는 영어로 스탑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거부처분은 이미 안 해주고 있어. 안 해주고 있는데 하지 말란 말이 뭔 소리야. 논리적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정될 수 없어요. 동그라미 3번. 행정심판법도 그렇고 심판법상 임시처분은요. 보다 강한 수단이죠. 집행정지가 보다 약한 수단이죠. 보다 약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다 강한 수단인 임시처분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이건 집행정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보다 강한 집행정지 효력정지죠. 보다 약한 집행정지는요. 절차의 속행 혹은 집행정지, 그러니까 절차의 속행정지. 그럼 뭐가 더 세요? 그런 경우 효력정지가 더 세기 때문에 보다 약한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보다 강한 수단 쓰지 말라. 삼국지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삼국지 읽어본 분도 있고 안 읽어본 분도 있을 텐데 9번에 동그라미 3번 제가 해설 적어놨죠. 적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서 4번 줄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밖에 뒤 좀 제가 덧붙인 건 뻘소리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9번 동그라미 4번 약간 글밥이 많아요. 말이 길어가지고 잘 안 읽히는데 제재처분, 영업정지처분 생각해보자고요. 영업정지처분 60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영업정지처분이 20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어. 그럼 며칠 남았습니까? 40일 남았죠. 이런 상태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근데 본원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원고 청구 기각되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재처분 영업정지를 다시 집행할 수 있죠.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40일이죠.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즉 영업정지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죠.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해당 상대방인 해당 영업주가 원고가 나머지 기간 동안 영업정지 준수하나 안 하나 보란 얘기죠. 10번이요.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렇죠. 세 도공에 해당하는 경우 말고는 임의적 전치다. 동그라미 2번이요.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처분 효력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돼야 아니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동그라미 3번. 원고의 청구가 유의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법원은 사정 판결할 수 있는 거죠.
사정 판결의 필요성 판단 기준 시기는 언제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입니다. 동그라미 4번. 거부 처분이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 기속력이 발생하죠. 그럼 기속력은 여러분 기속력에 따른 의무가 반제결 세 가지가 있죠.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인데 거부 처분의 경우 거절, 제저, 재처분 의무입니다. 두 번째 줄에 다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한다. 재처분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선지만 잘 거두어 가시기